자, 바로 들어가 보죠. 넘버 8. 좀비 게을름. 퇴근 시간 강남역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강물처럼 당신을 스쳐 지나가는데 당신은 그냥 좀비입니다. 왜냐고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걷는 걸 숨 쉬는 것처럼 자동이라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걷기는 뇌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손해가 균형을 잡고 전두엽이 목적지를 설정하고 시각 피질이 장애물을 파악하죠. 근데 여기에 스마트폰을 끼얹는다? 이건 마치 10년 된 컴퓨터로 최신 고사양 게임 2개를 동시에 돌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유튜브 쇼츠를 처리하면서 동시에 당신의 육중한 몸을 앞으로 옮겨야 합니다. 뇌의 CPU는 터지기 직전이죠. 결국 뇌는 선택을 합니다. 아, 몰라. 일단 영상이 더 중요해. 그 순간 당신의 걸음걸이는 갓 태어난 기린이나 회식 끝나고 비틀거리는 부장님처럼 위태로워집니다. 보폭은 불규칙해지고 속도는 느려지고 방향은 지그재그가 되죠. 축하합니다. 방금 도시의 새로운 빌런, 움직이는 장애물이 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누군가는 급하게 피해야 하고 누군가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겠죠. 하지만 당신은 모릅니다. 왜? 당신의 우주는 6인치 화면 안에 있으니까. 넘버 7. 투명 고릴라. 심리학의 투명 고릴라 실험이라고 아주 유명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농구 경기 영상을 보여주면서 흰옷 입은 팀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세어보라고 시키죠. 대부분은 정답을 맞힙니다. 근데 영상을 다 보고 물어봅니다. 영상 중간에 고릴라 옷 입은 사람이 나온 거 보셨어요? 절반 이상이 못 봤다고 대답합니다. 고릴라는 9초 동안 화면 중앙에서 가슴을 치며 돌아다녔는데도 말이죠. 이게 바로 주의력 결핍성 맹시입니다. 당신의 뇌가 한 가지에 초집중하면 바로 눈앞에 있는 다른 명백한 것들을 그냥 삭제해버리는 현상이죠. 스마트폰을 보며 걸을 때 당신의 뇌는 정확히 이 상태가 됩니다. 당신의 뇌에게 주어진 미션은 단 하나. 이 웃긴 짤을 놓치지 마라. 그 결과 당신 눈앞으로 다가오는 오토바이, 갑자기 열리는 자동차 문, 심지어 당신을 향해 달려오는 전 애인까지도 그냥 투명 고릴라가 되는 겁니다. 당신의 뇌는 그 모든 정보를 스팸으로 분류하고 휴지통에 넣어버리죠. 세상은 당신만 빼고 모두가 아는 거대한 몰래카메라가 됩니다. 주인공은 바로 당신, 곧 끔찍한 일을 당할 비극의 주인공이죠. 넘버 6. 노예의 블랙박스 꺼짐. 어제 집까지 걸어오면서 뭘 봤는지 기억나세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걸었다는 사실만 남아있겠죠. 마치 순간이동처럼요. 이건 당신의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뇌의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고 저장하는 블랙박스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블랙박스가 작동하려면 주의라는 전원이 필요해요. 주변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 시각적, 청각적 정보가 입력되어야 기록이 시작되죠. 그런데 당신이 스마트폰을 보는 동안 모든 주의력은 화면 속 가십거리와 고양이 영상에 쏠려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주인님이 지금 다른 세상에 접속했구나. 현실 세계 녹화는 잠시 중단해서 배터리를 아껴야겠다. 그래서 당신의 출퇴근길 풍경, 길가에 핀 예쁜 꽃, 노을 지는 하늘,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기억에 1초도 저장되지 않고 그냥 증발해버립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컷 필름들을 당신의 뇌가 스스로 삭제하고 있는 겁니다.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담을 저장 공간을 확보하려고요. 넘버 4. 노예를 끓이는 스프. 군대에서 불침번 서본 적 있나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온몸이 곤두서는 그 느낌.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당신의 뇌가 딱 그 상태입니다. 24시간 긴급 대기조죠. 당신의 편도체, 즉 뇌의 경보 시스템은 원래 실제 위협, 달려오는 차, 맹수재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이 시스템을 완전히 고장내버립니다. 화면 속에서는 1초 단위로 정보가 쏟아집니다. 웃긴 영상, 친구의 카톡, 분노를 유발하는 뉴스, 새로운 광고. 뇌는 이 모든 걸 처리해야 할 신호로 인식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지금 걷고 있다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도 잠재적 위협 계단, 다른 행인, 비둘기, 똥을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당신의 뇌는 두 개의 전장에서 동시에 싸우는 군인 신세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미세하게, 하지만 꾸준히 분비됩니다. 이건 마치 아주 약한 불로 뇌를 서서히 끓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편안함을 얻기 위해 폰을 보지만 당신의 뇌는 오히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스트레스 스튜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넘버 4. 거북이로의 역진화. 지금 당장 목 뒤를 한번 만져보세요. 뭔가 뻐근하고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있지 않나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인류의 위대한 진화, 직립보행을 스스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 무게는 약 5kg 정도입니다. 볼링공 하나를 목 위에 얹고 다니는 셈이죠. 그런데 고개를 쥐도 숙여 스마트폰을 보면 당신의 경추가 받는 하중은 20km까지 늘어납니다. 7살짜리 아이를 목마 태우고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당신은 그냥 잠깐 폰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 잠깐들이 모여 하루 몇 시간이 됩니다. 당신의 척추는 그 시간 내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주인님, 제발, 이러다 부러지겠어요. 이게 바로 거북목 증후군이죠. 이름 한번 잘 지었어요. 우리는 정말 거북이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몸은 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 주변 근육이 경직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방해를 받습니다. 만성 두통,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가 따라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당신은 최신 스마트폰으로 더 똑똑해지려 하지만 당신의 몸은 당신을 원시시대로 되돌려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화면 속 세상을 탐험하며 현실의 우리 몸을 파충류의 형태로 역진화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넘버 3. 창의력 암살자. 샤워를 하다가 혹은 버스 창밖을 멍하니 보다가 갑자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른 적 있죠. 그게 바로 당신의 뇌가 아무것도 안 할 때 벌어지는 마법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기본 모드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뇌가 의식적인 활동을 멈추고 멍 때리는 상태에 들어가면 평소에는 연결되지 않던 뇌의 여러 영역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스마트폰은 이 멍 때릴 틈을 단 1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30초, 화장실에 앉아있는 1분, 아주 잠깐의 지루함도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뇌를 자극으로 채워버립니다. 뇌의 창의력 부서가 일 좀 하려고 하면 당신이 스마트폰으로 긴급, 지금 당장 이 고양이 영상을 처리할 것이라는 명령을 계속 내려보내는 셈이죠. 결국 당신 뇌의 창의력 담당 직원들은 모두 파업하거나 사표를 내고 떠나버립니다. 당신은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꺼내드는 그 짧은 순간에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위대한 아이디어를 스스로 암살하고 있는 겁니다. 창의력의 싹을 짓밟는 대가로 당신이 얻는 건 뭔가요? 어제 본 것과 별다를 바 없는 그저 그런 밈 하나뿐입니다. 넘버 2. 공감 능력 제로. 길을 걷다 보면 수많은 얼굴들과 마주칩니다.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 지친 얼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표정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감정을 읽어냅니다. 이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생존 본능이죠. 상대방이 적인지 아군인지, 나를 환영하는지 경계하는지를 순식간에 파악해야 하니까요. 이 능력을 담당하는 게 뇌의 거울 뉴런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마트폰을 보며 걸을 때 이 거울 뉴런은 강제 휴업 상태에 들어갑니다. 당신의 시야에 들어오는 건 오직 차가운 액정 화면뿐이니까요. 당신은 길 건너편에서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손 흔드는 친구를 놓치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쩔쩔매는 할머니를 못 보고 지나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동시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저 당신의 길을 막는 장애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반복되면 뇌는 점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법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오랫동안 쓰지 않은 근육이 퇴화하는 것처럼요. 당신은 세상과 연결되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만 실제로는 당신 주변의 진짜 인간들과의 감정적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외로운 섬이 되어버리는 거죠. 넘버 1. 가장 완벽한 먹잇감. 자, 지금까지 말한 모든 걸 종합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있습니다. 당신의 걸음은 좀비처럼 불안정하고 눈앞에 명백한 위험이 닥쳐도 알아채지 못하며 당신이 어디로 걸어왔는지 기억조차 못합니다. 뇌는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몸은 거북이처럼 굽어가고 있으며 창의력은 살해당했습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의 감정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소시오패스 상태가 되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당신이 범죄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완벽한 타겟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주머니를 노리는 소매치기에게, 당신의 가방을 낚아채려는 날치기에게, 혹은 당신에게 아기를 품고 다가오는 그 누구에게도 무방비 상태입니다. 당신의 모든 감각과 경계심은
이미 6인치 화면에 전부 팔아넘겼으니까요. 당신은 스스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분비는 거리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발 저를 좀 털어가세요. 라고 온몸으로 광고하면서요. 당신이 피식 웃으며 보고 있는 그 영상 하나가 당신을 현실 세계의 포식자들에게 던져주는 미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당신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공포 영화는 바로 이런 거죠. 주인공만 위험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영화. 오늘은 여기까지. 앞으로도 이런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하고 놓치지 마세요.